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59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윤석열 운명의 한 주입니다. 이번 주가 아마도 추윤대전에서 윤석열의 거취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행정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추미애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정지 여부 신문을 시작을 하고요.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감찰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을 논의하고요. 12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던 법검 쟁투가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추와 윤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조미연 부장판사죠. 행정사부는 오늘 윤석열이 추미애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신문기일을 비공개로 엽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할지 결정하는 그런 재판인데요. 재판부가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빠르면은 당일이나 다음날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심리할 사항이 많고 법적인 판단이 복잡하게 될 경우 결정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까요? 무엇보다도 조미연 판사를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가 강주 출신이지만 남편은 부산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그가 내린 판결을 보면 좌편향으로 진보적 성향이지만 우리법 연구의 소속은 아닙니다. 다소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배하는 사법부에서 왜 행정사부 조미연 부장판사에게 배당을 했겠습니까? 기각이나 인용 여부가 정치적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요. 담당 판사의 성향으로 봐서는 인용보다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결정 내리는 시점을 감찰위원회나 징계위원회 후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용 결정의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본인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부는 처분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되지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처분의 근거가 된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양측은 재판부를 의식해서 추미애 직무배제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게 되겠죠. 이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올해 2월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문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고 윤석열이 이를 반부패부에 전달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미애는 해당 문건을 사찰 문건으로 규정한 반면에 윤 총장은 업무 문건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검사 징계 시 자문 역할을 하게 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립니다. 당초 법무부는 대부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패싱을 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했으나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감찰위원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감찰위원회 의견은
권고적인 효력만 있지만은 법무부 장관 위촉에 따라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감찰은 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면은 추미애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회의 정족수인 6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6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으로 대부분은 윤석열 감찰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윤석열 징계를 앞두고 감찰위원회 자문 관련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윤석열 징계 청구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그런 점도 심의 안건에 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2월 2일 추윤 대전의 분수령이 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검사 징계는 의원들 가반의 동의로 의결이 되지요.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추미애의 제청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징계를 명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윤석열은 징계명령에 불복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추미애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에 대한 해임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다가 징계위원 중 대다수가 추미애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그런 인사들이어서 해임 의결이 기어코 강행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할까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임에 불복해서 해임 취소 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지리한 싸움이 되겠지요. 문제는 소송의 결과가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심이 윤석열의 성소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업무 복귀는 사실상 없는 것이고 다만 명예회복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